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머니왕 함께 하셔야죠.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 방송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점. 오늘 만우절이더라고요. 주변에서 아마 농담 많이 할 텐데 속지 마시고 제 이 멘트에도 속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위해서 열심히 달릴 텐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786-1022-1023번 예, 2대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서 꼭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말 사이에 또 중요한 미국의 법안 발표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죠. 그 내용도 모두 잘 담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네. 왜요? 왜 안녕하지 또 못하세요? 그만두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한 2주 정도? 이르면 한 1주 뒤에 오기는 할 텐데 좀 자리를 비울 일이 있어가지고 주중에 인사를 남기긴 했습니다. 이제 토요일도 다른 분이 자리를 잘 메워주실 것 같아요. 오늘 마침 이제 만우절이라 가지고 만우절 농담으로 오프닝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소스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농반진반이었습니다. 만우절인데 혹시 오늘 뭐 네. 농담이나 거짓말 같은 거 장난 이제 받으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혜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저도 이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네커님이 베테랑인데요. 분명히 잠깐 사이에 하면 그 한 사이에 진만 의원님이 이야기하고 가로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까요?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또 둥글게 잘 이야기 잘해버리네요. 아무튼 베테랑인 거 확실하고요. 2주 동안 쉬셨다가 좀 건강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우절의 시장은 정확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제가 올해 진짜로 좋게 이야기했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조정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사분기가 끝났죠. 이제 3월 달이 끝나고 이제 오늘이 4월 1일, 이제 4월 달에 시작되고 2, 4분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어찌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작년 8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고 지금 시장 구간은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가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경기 침체는 당연한 거다. 그게 금융 쪽에서 나온 거예요. 지방은행 쪽에서 나온 거죠. 근데 파월은행도 마찬가지고 패드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물가를 잡아야겠는데 인플레이션 잡아야겠는데 금리를 올려서 지금 지방은행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금 답답할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시장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은 위험해 안 좋다고 하는데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남들이 아니다 갈 때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투자의 첫 번째다. 5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할 때 2021년도는 아닌 구간이었거든요. 거기는 매매를 한다든가 내가 꼭지를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술적 분석을 알려드리면서 손절 잡는 방법, 저점 깨지면 던져라, 손절해라 이렇게 알려준 게 그거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재미없는 시장이 올 것이다. 올해는 왜 좋아요? 종목 장세요? 시장이 안 좋았다면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눌리면 적극 매수지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 대신 이제 시장이 진짜로 제 생각대로 많이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조심해야겠죠. 왜요? 경기 침체에 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하면 되겠죠. 코로나 2020년도 3월 달에 바닥 찍었습니다.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뭐 했죠? 매매를 해야 하는데 공포를 느꼈잖아요. 흔히 여러분들이 그 점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다음 주에 볼 테마 같은 경우는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뭐 자동차 부품주, 조선주는 한 10%,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주품 같은 한 20%, 그리고 오일 관련주들은 한 10% 정도 잡았으면 쓰겠고요. 조선주. 진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조선주 진짜 좋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많이 수익 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제도 뭐 조선주도 올랐을 때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 흑자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지난 2년 동안 선박 인도가 올해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선주를 강력히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왜요? 저점을 깨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주는 중장기는 좋습니다. 단기는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올해 한 9,172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흑자 전환되고 올해 실적이네. 수주 이미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한 2년 동안 계속 수주 좋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되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1,548억 원 그리고 1,581억 원의 영업이익, 이게 흑자 달성을 하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선업종은 계속 수주가 늘어날 겁니다. 그 점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간 수주 목표가 올해는 한 지금 98억 9천 달러 정도로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연간 1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 30.7% 정도의 수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주를 좋게 보는 이유가 올해도 노후된 유조선 교체해야 할 것이고 LNG선, 뭐 천연가스, 해안 플랜트 이런 발주가 있고 메탄올, 아모니아, 뭐 대체 연료 관련간들과 뭐 선박 같은 경우 교체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조선주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죠. 2차 전지가 가는 것은 실적이 되기 때문에 간다. 근데 지금 아직 실적이 더디고 있죠. 근데 올해 흑자로 전환된답니다. 중장기로는 조선주가 좋은 거죠. 그 대신 저점이 깨지고 있고 지금 자본이 돈이 보시면 어제도 본 것처럼 코스닥 계속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관련주들이 안 움직였죠. 왜요? 돈이 코스닥에 밀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코스닥이 어제 좀 물리니까 어째요? 코스피가 좋았죠. 이게 순환매. 이게 시장이 괜찮은 장인데 돈이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엄청난 푸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다니는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이야기하면 박예수 펀드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적립식 펀드라면 여러분들이 절대 깨지지 않는 게 자동차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요소가 있죠. 그리고 거시경제, 매크로적으로 우려가 계속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시경제로 봤을 때는 뭐가 안 좋네, 경기 침체되네, 뭐 안 좋다는 이야기 엄청 나오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 또 고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자동차 같은 경우 수요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24년 특히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우려보다 견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2년간 공급 차질로 자동차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못 간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동한 전환 과정에서 누적된 이연 수요 때문에 백오더, 이게 주문 잔고 있죠. 그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전히 자동차는 저는 계속 긍정적. 그 대신 이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립식 펀드 어떤 펀드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펀드, 박예수 펀드.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예수 펀드가 뭐예요? 적립식 펀드 하면 훅 들어오네요. 적립식 펀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달에 매달 적립식을 투자를 하죠. 한 달에 얼마?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직장인들이 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 되면 적립식은 계속 투자되기 때문에 적립식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부도난 회사가 아니고 진짜 좋은 기업이면 나중에 올라가는 게 적립식입니다. 근데 박예수 펀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묻지도 않고 한 달 기준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예수 펀드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예서 현대차를 쓰고 싶다, 기아차를 펀드로 넣고 싶다, 그러면 중공 계좌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락할 때 그 모아둔 걸 거치식처럼 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적립식이 되는데 올라갔든 내려갔다 하면 그 단가 때문에 나중에 수익 나는데 싸게 모아놨다가 돈을 모았다가 목돈을 한 방에 내려올 때 사면 수익이 바로 나버리겠죠. 그래서 바게스 펀드라고 제가 매번 강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자동차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장기로 좋게 보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성차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실적이 늘어나겠죠. 그 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 삼성, 공조, 소금 하이텍, 기아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릴 때 보는 게 좋고요. OLED 관련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최근에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4조에서 5조 규모로 디스플레이 단지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지원부 관계 부처에서 이르면 다음 주 디스플레이 클리스터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유력 후보지로는 충남, 아산, 탕정면에 위치한 상섬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쪽에 알려져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은 한 8.7세대 OLED 생산 라인에 4조에서 5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하시면 OLED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구나. 요즘에 2차전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이 라인의 IT용 패널 애플들이 주요 고객사죠. 만큼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G 디플 같은 경우는 OLED 사업 경쟁이 강한 목적으로 최근에 제가 이거 아침부터 얘기했죠. LG전자로부터 1조가량의 장기 차익 한 점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023년 이에 이번 송숙기에는 이미 LCD는 송숙기에 접어들었죠. 근데 OLED는 업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트랜포스트 2023년 LCD 패널 출하량은 작년보다 3.1% 감소한다고요. OLED 패널은 7.8%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지면 되겠고요. OLED 관련주도 너무 많죠. 근데 덕산 네오루스, 그 AP 시스템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으니까 아무튼 지금 시장 순환매도 좋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시면 큰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올해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겁먹지 마라. 누가 겁줘도 방송 용어에는 좀 하지 말도 해도 되나요? 첫 글자만 알려주세요. 예? 웃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웃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예. 누가 안 좋다고 해도 비중 조절만 하시고 계속 일정 부분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면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는 조심하세요 할 때 곡소리 날 수 있으니까 그때 빼놓고는 여러분들 내려오면 적극 매수 권합니다. 네. 참 이제 순수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왜요? 수위가 안 높은데 방송 용어로 괜찮을까 고민을 하시다니요. 예.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블루스님께서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하십니다. 겁먹지 않도록 계속 저희에게 좋은 전략 챙겨주실 거고요. 자, 다음은 김진만 어드바이저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3가지 비전 전략도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예요. 네. 근데 마침 오늘 새벽인가 어제 저녁인가 IRA 세부 법안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거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뭐 평가를 사실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다 한국 업체에서는 꽤나 이제 준비를 좀 해놨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실 시장의 반응은 모릅니다. 일단 월요일 가봐야지 아는 거고 이게 사실상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도 사실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그 돈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수혜를 받는 즉 이제 수급의 이동이 다른 섹터로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IRA 법안이 재료 소멸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IRA 법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완성차는 살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제 뭐 일단 여러 가지 소재 업종들에 대해서는 좋은 일단은 시그널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월요일 날 가서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주말에 기사로 좋다라고 접하셔서 월요일 날 접근하시기에는 너무나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기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를 먼저 20%의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IRA의 수혜 여태까지는 사실 2차 전지에 좀 수급이 한정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분명히 큰 수혜를 받기는 하나 섹터별로 사실 수급이 워낙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분명히 한 번 정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코멘트 드리고요. 이제 대표 주자였죠. 하나솔루션이 거의 한 달 정도 거래 정지가 되면서 사실 수급을 받아야 되는 대장주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받았다는 그런 이제 좀 의미심장한 말씀과 함께 하나솔루션과 CS 윈드 즉 이제 대장주들이 아무래도 수급을 좀 받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사실 어제 거래 정지돼서 시초가가 거의 막 예상가는 상한가 막 근접했다가 윗골이 남기고 이제 했는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일단 매물 소화가 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최우선 관심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인 환경은 워낙 좋았는데 그간 실적이 기대만큼 안 나와서 매번 밀렸었던 게 풍력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비수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혹시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그런 시간이고 하나솔루션이야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얼만큼 올라갈지 여부를 관건으로 잡으시면 좋을 거고 참고로 하나솔루션 시총이 에코프로보다 작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분명히 키 맞추기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말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20%의 비중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OLED 2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혜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OLED도 분명히 또 순환매 장세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워낙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하나고 이미 살짝 수급은 많이 받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이야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 LG 디스플레이 단기 타입금 증가로 인해서 보릿 고개를 넘어가려는 액션, 즉 이제 사양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쓰임새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OLED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는 뭐 LCD에서 OLED로 적극적으로 전환될 시기가 분명하고 분명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OLED 쓰임새는 이제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OLED 업종들 사실 이제 금요일에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금요일날 시장이 좀 어수선했어요. 수급을 못 받은 섹터는 막 마이너스 5%가 정말로 그냥 기본적으로 나올 정도로 많이 밀린 섹터가 많았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기회는 또 올 것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OLED 20%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10%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이야기 해드리는 거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워낙 이슈들도 많았고요. 뭐 어떤 종목은 뭐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유무에 따라서 등락이 엄청나게 많았던 기업들이 나왔는데 일단 감사 보고서가 마무리되면서 이런 악재들이 일단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들은 사실 다 죽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물어볼까 하다가 방송용으로 이제 약자들은 다 죽은 바이오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야기하기 전에 물어볼까 고민을 좀 했긴 했는데 일단 약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돈 못 버는 기업들 일단은 감사 보고서 미제출 혹은 이제 어떤 심사로 인해서 거래 정지 혹은 관리 종목 들어간 기업들도 많은데 이제는 살아남은 기업들끼리 수급을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의 땅으로 바이오 10% 한번 정도 가져가시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일정이 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도 많고 이제 ACR 등 이제 여러 가지 뭐 암학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주도 한 번 정도 워낙 이제 수급이 소외를 받았지만 이제 여기서 이 바닥 쪽에서 바이오들이 분명히 이제 한보 앞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신재생 20%, OLED 20%, 바이오 10%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루두루 여러 가지 전략을 주셨습니다. 두 분 같은 의견이 나온 게 디스플레이 쪽이네요.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전 전략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 준비된 화면 보고 바로 와서 상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식 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 시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꼭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입니다. 예, 전화 연결 잘 수고하십니다. 되셨습니다. 예, 예. 어떻게 목소리에 힘이 이렇게 하나도 없으세요? 힘이 빠졌어요. 왜 진이 빠지셨어요? 아유, 주식 힘들어가지고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드실까요? 포스코 엠텍인데요. 포스코 엠텍, 예, 매수가구 비중이요. 매수가는 21,200원인 것 같은데요. 15%. 21,200원. 비중은요? 15%요. 15%. 아유, 고민이 될 만하네요. 이게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내려오는 모습인데 완전히 끝난 건가 아니면 더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예. 것 같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박혜석 어드바이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왜 진이 빠졌어요? 수고하십니다. 주식 하는데요. 왜 주식 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예? 주식 경력이요? 경력이요? 예, 예. 경력은 몇 년 됐어요? 예.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관련주도 괜찮고 2차 전지 관련주도 괜찮고 하는데 높게 사지 마라 했는데 이거 지금 높게 산 거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 봤을 때도 금요일 가도 23,25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왜 안 파셨어요? 그때는 일원이라고 하니라고 못 봤어요. 네, 일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높은 주식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해야죠, 주식은. 이게 2차 전지가 그동안 잘 갖고 있을 때 제가 하는 말이 밑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주식 경력을 물어본 이유가 이 이치에 샀을 때는 내가 급등주나 단기 매매하려고 사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편하게 매매하고 일을 하면서 매매하려면 밑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주식을 저는 개인분들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분들이 추격을 했을 때 예전에 저 주식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추격도 잘하시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아무리 주식시장이 올라도요. 높게 사버리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 엠텍이 지금 이 이치에서 조정을 받죠.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 당연한 거거든요.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높게 사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올라갈 때 되면 내가 팔아버리거든요. 아이고 귀찮아요. 팔아버리죠. 그러면 또 올라가요. 이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 지금 이렇게 맨날 높이 이치에 사버리면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아무튼 높게 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낮은 이치에서 산다는 이유가 241선과 아니면 이렇게 21선이나 61선 사이 쪽으로 왔을 때 사는 게 내가 편안한 매매 쪽이고요. 지금 이치에서는 내가 매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구간에서 너무 많이 올랐고 IRA 법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잡아버리면 남들이 수익 내고 싶을 때 남들은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매할 때는 내가 기술적 분석을 모른다. 최소한 21선이나 61선이나 240선 근처 아니면 거기를 막 돌파할 때 이런 자리에 내가 매수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맨날 우리가 아무리 주식이 올라가도 제가 지금 여기서 머니왕에서도 마찬가지고 40%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종목 2차 전지가 괜찮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꼭지였거든요. 근데 결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꼭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식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눌릴 때 하는 매매, 어떤 기업이 좋다면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계열들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탈바꿈 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네. 포스코가 철강 쪽이나 이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2차 전지 쪽도 많이 하고 그리고 5년간 3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으니까 내려올 때 제가 포스코 ICT도 추천했을 때 보면 미치가 낮았잖아요. 그 낮은 이치 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이치가 낮은 데서 별로
단기는 흔들릴 수 있다. 단기의 손절을 잡고 싶다면 18,500원이 단기는 손절매. 중장기다. 그대로는 안 빠지기 때문에 다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근데 매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신고가 종목은 신고가 종목 제가 그랬잖아요. 신고가 종목에서 꼭지 나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과거에 2007년도도 마찬가지 봤을 때는 신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OCI 예전에 동행제철했죠. 그 종목도 예전에는 신고가였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안 좋다니까 올라오죠. 그것처럼 영원하게 올라갈 수도 없고요. 영원하게 빠지도 않습니다. 주시장은. 그러니까 추격하지 마시고 단기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장기로는 내려온다면 다시 올라올 때니까 매매를 하셔갖고 올라올 때 팔고 다시 모양 만들 때 하셨으면 좋을 듯 매도를 싶습니다. 얼마 정도에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떤 거요? 지금 포스코 목표치요? 엔텍이요. 이제 위아래 가격. 예. 이 아래 매도 가격은 시점을 알고 싶어요. 제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내려와도 이게 신고가 종목은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딱 목표치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주식 경력을 물어본 이유가 경력을 알면 이런 데서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눌리면 그냥은 안 빠지기 때문에 이러고 내려오면 다시 모양 만들어서 올라간 경향이기 때문에 눌릴 때 저점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절하기 시간 15%라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하기가 뭐예요? 이게 높이 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에 내가 없다면 15,000원이나 12,500원 막 이쪽 사이에서 분할로 산다면 다시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에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높이 샀고 비중이 15%라 그리고 경력 제가 물어본 이유가 매매를 못 할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들어줄 때 팔고 다시 내려올 때 저점 매수를 권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손절가 혹시 손절가는 잡아주실 작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손절가는 작게는 18,500원. 근데 내가 왜 손절가를 길게 이야기하면 이 회사는 이 종목은 12,500원을 내라도 괜찮아요. 이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이지 만약에 12,500원 쪽으로 온다면 또 적극 매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을 손절을 이야기하지 만약에 안 간다면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비중이 권하시는 15%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식 경력 물어봤더니 예.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제가. 그 만약에 이렇게 직접 하신다 그러면은 예. 분할 매수 제가 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예, 어느, 저는 분할 매수 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12,500원, 15,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서 올라갈 때 그러면 월요일 날쯤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매수하는 게 아니죠. 매도. 매도요. 매도는 그러니까 단기 매도는 18,500원이 깨질 때 그 대신 이거를 다시 내려올 때 매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나는 그렇게 할지 모른다. 홀딩했다가 다시 번전 이상 올 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좋은 주식을 높게 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안 좋은 주식이면 그냥 팔아 가는데 좋은 주식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 당장 매도 의견이라기보다 많이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주신 건데요. 중간중간에 또 이제 마음이 흔들린다 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예,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화이팅!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어서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이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미코라는 주식을 어제 매수를 했는데요. 예, 얼마에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1,500원 1,500원? 매수했어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은 30%고요. 아, 어떻게 이제 막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너무 많이 반도체 보고 또 그 반도체가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요. 예. 근데 많이 빠지길래 사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 샀는데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예. 저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짜 궁금해서 놀라셨을 것 전화드렸고. 예. 네. 아, 이게 환기 종목. 언제쯤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될까 지금 걱정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진만 네.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한번 네.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네, 사신 거죠? 네. 네네. 일단은 이것을 매수를 하셨을 때 사실 이제 길게 보신 거 이게 이 종목이 당장 어제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신 거는 알고 계셨나요? 그걸 몰랐었어요. 그냥 반도체고 요즘 반도체가 좋다고 그러고 네. 또 저거를 보니까
저는 한 번 떨어지면 또 한 번은 오르고 이런 식으로 되길래 내 지금 빠졌을 때 사면 오르겠다고 네. 샀는데 그냥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거 뭔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빠지고. 네, 일단은 그런지.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은 거기서 일단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일단은 낙폭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사실 초반에는 잘 버텼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이제 보시면 11,500원대 지지선을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생각도 같이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결국엔 밀렸습니다. 네. 이제 밀렸고요. 뭐 분봉으로 나눠서 보시게 되면 아마 11,500원이면 딱 이때거든요. 지지하고 반등 주대 개인적으로 30% 비중 들어간 게 뭐 기 좋다고 들어가신 게 보다 개인적으로 짧게 단타 치고 나오시려고 하시다가 물리시지 않은 건가 좀 싶긴 합니다. 이제 네.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혹시? 네. 네, 조금씩 이게 처음에는 30%가 아니고 10% 이렇게 이제 빠지길래 좀 더 빠지길래 또 사고 하다 보니 30%가 됐어요. 네, 사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저는 많이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고난의 시간을 버티셔야 됩니다. 당장 환기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신용 매수가 안 되고요. 기관들이 선뜻 매수하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꼬리표입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빨간 딱지가 붙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환기가 해제되려고 하면 뭐 당장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동성을 공급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 이 종목에 잘하고 못하고의 유무를 떠나서 외형적으로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첫 타이밍에 잡은 거라서 이제 얼마큼 더 하락할지는 미지수고요.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0원이 될 수도 있고 8,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 주식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제대로 잡으셔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중도 너무 크고요. 아마 월요일 장도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반등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5%의 비중을 덜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10,000원 정도 때까지는 빠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에서 밑꼬리를 잡고 올라오던지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 정도가 9,000원대나 8,000원대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10,000원대에서 반등 요소가 나와주고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일 정도 횡보가 나오면서 또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됐는데 일단 환기 딱지가 나왔다라는 거는 기관이나 이제 뭐 외국인들이 그냥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아예 관심 종목에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만 여전히 사는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정말로 나오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비중은 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당장 어떻게 손절하시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으니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거고 그 반등은 11,500원보다는 10,000원대에서 11,000원대 사이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일단은 기다려 보시려고 하시면은 반등이 언제 나올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낙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축소해 보시고 다른 쪽에서 만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언제쯤 월요일 날 얼마쯤이나 매도를 그냥 하는 게 걸어놓는 게 좋을까 싶은데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일단 개장 초 정도에는 빨간불이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어제 나스닥이 또 괜찮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 시장 시초까지는 흐름이 2차 전지 쪽에 잠깐 수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미코 같은 경우 그게 마지막 불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정도는 11,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한 5%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은 다른 거에서 5% 수익 나는 거는 이제 그 확률이 기대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시초 가격 얼마에 그냥 걸어놓을까요? 네, 일단은 시초가 형성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잠깐의 수급, 즉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코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이 지금 보면 9,000원에서 14,000원까지 거의 50~60%가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인 수급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단기적인 수급이 몰릴 때
물량을 좀 정리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좀 피해를 축소화하고 사실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뭐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1년과 2년 동안 기회 비용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시초가 정도의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예요. 예, 시초가요. 네. 네, 네. 네, 시초가에 아이고, 반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초가 매도 의견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감사 보고서 비적정이 나오면서 어제 좀 급락을 했던 내용인데 그 월요일 개장하면서 그 이게 시세를 계속 이제 분 단위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뭐 장기적으로는 좀 오래 놔두면 주는 도움이 안 될까요? 아, 장기적으로. 네네. 더 네. 놔두는 거는 이게 아마 저도 30% 비중 섭씨 큽니다. 커서 이게 순조됐었을 때 이걸 과연 만회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제 조급함이 또 화를 부르죠. 아, 이거를 만회해야 되겠다고 이제 급등주를 잡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코가 갖고 있는 모멘텀 괜찮으나 그 시간에 그게 있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 에코프로 그룹주 안 잡은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장세다. 근데 만약에 내일부터 해서 미코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다 오르게 되면은 그것 또한 기회 비용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000원 사실 5%라는 거는 주식 시장에서 하루 만에 복구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금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4% 정도 올라서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매일매일이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시기보다는 일단 이거를 매도 후에 만회하는 전략을 한번 짜 보시면서 방송 계속 집중해 보시면서 좋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도 이제 두 분의 관심주도 공개가 되고요. 방송 네. 이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팁을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연락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이제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이버 먼저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36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입니다. 요 가격이면 한 1년 정도 전으로 가야 되는데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아요. 박혜석 어드바이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2차전이도 마찬가지. 이게 네이버도 시장 꺾이기 전까지 주도주였잖아요. 지금은 주도 시장이 없고 주도 테만 있는데 36만 7천 원, 36만 7천 원 자체에서 지금 당장은 못 가겠죠. 근데 비중은 한 10%죠.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하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챗봇 쪽으로는 AI 확장성이 있고 진짜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36만 7천 원 못 간다 이야기하고요. 나는 만약에 중장기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빠진다는 소리 아닙니다. 여기는 중장기 투자하는 매수 구간입니다. 내가 매수한다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36만 7천 원 못 가지만 나중에 25만 원, 30만 원 이거는 대표 우량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 가버리면 그걸로 가버린 다음에 36만 7천 원 간다면 다른 종목들 못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 가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6만 7천을 본다면 길게 중장기로 본다면 그런 매매. 근데 내가 지금 투자 관점까지 이야기하는 비중이 10%라 투자 관점 생각한다면 20만 원 이하, 15만 원, 10만 원 사이가 내가 중장기를 투자한다면 나중에는 25만 원, 30만 원, 그 후에는 35만 원, 36만 7천 원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당장은 대표 오랑주라 절대 못 가니까요. 단기를 이야기해 준다. 근데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단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야기해 준다면 단기는 뭐 많이 가봤자 25만 원 정도. 지금 단기는 2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은 저는 이런 데서는 손절이 아니라 제가 투자 온전이라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 이미 빠졌습니다. 이미 빠진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질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개인분들은 이 높을 때 사요. 높을 때 사는 건 좋아요. 샀을 때 내가 손절가를 정하라는 거죠. 높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2파워 볼 텐데요. 15,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70원. 손실이 조금 만회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손실폭이 좀 큰 편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15,000원 갭 하락했을 때 아마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20-30% 정도는 남았는데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여기서 사실 원전의 장점이다 단점은 모아서 있었을 때 잘 올라가고요. 올랐을 때 금방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지속성에 좀 문제긴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으쌰으쌰하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데 원전은 단점이 하루 기사 나오고 또 일주일 있다가 기사 나오고 즉 이제 지속성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즉 이제 외형적으로 막 갖춰지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면 오케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이슈로 아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날까지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구간이 일단은 이제 기준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여기서 한 5거래 정도 아주 크게 안 빠지고 모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한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종가죠. 이제 11,500원 정도가 또 이탈이 되면서 뭐 음봉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10,000원까지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한 5거래 정도 이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일단은 거래량이 터진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당장 월요일도 또 장대 양봉을 뽑는 것보다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한 5거래 정도 지지 여부를 보시고서 그 이후에 당장 월요일이 11,500원 이탈한다. 그러면 살짝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일단 저는 한 5거래 정도 지켜보면서 11,5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여기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G2파워까지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종목으로 이 손실을 만회하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 AS 먼저 받아볼 텐데요. 미래반도체. 지난주에 주인공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뛰었죠.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70%에 육박합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래 반도체 관련주고 좋은데 여러분들이 맥점 모르는 거죠. 이게 여러 데서 사야지. 제가 추천한 데서 사야지 단기간에 70% 올라가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데서 사요. 이게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간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손절을 작게 들어가야거든요. 근데 그냥 홀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못할 것 같으면 내려올 때 내가 저점에 산다면 기업이 좋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점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고 내려올 때 또 2만 원 쪽이나 그쪽에 지지한다면 없는 분들은 그때 노리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자, 밀릴 때 다시 한번 재접근 전략 기억해 보겠고요. 해성 DS를 주셨는데 차량용 반도체 쪽이잖아요. 사실 시세가 예쁜 우상향 곡선입니다. 수익률은 8.5% 기록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쪽 시간은 왔는데 일단 기판 쪽이나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일단 실적이 꺾였던 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해성디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차량 프레임, 즉 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등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6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자. 여기서 뭐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쉬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궁극적으로 끝은 앞자리가 바뀌는 것을 봤으면 그때 매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금 더 한번 기대를 갖고 끌고 가는 전략 기억해 보겠습니다. 해성 DS까지 체크해 봤고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음 주 공략주 포스코 스틸리움 먼저 가지고 오셨는데요.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큰 시세를 줬었잖아요.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예.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뭐 로봇에 투자해서 올라가고 이게 투자하면 지금 올라가는 포스코 자체도 5년 동안 30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관련주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들어오는 거 포스코 ICT도 제가 추천해서 올라간 이유가 그거거든요. 포스코 계열의 표면 처리 간판 제조업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철강 시장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거든요. 간판의 고급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과 친환경
요즘 친환경 좋아하죠. 친환경 쪽에 시장이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 부분이 매출을 기존 주력 있죠. 주력 사업이 철강 쪽이겠죠. 매출 사업과 신기술, 기술 경쟁력이 합복되는 신제품 개발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소재 개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PBR이 0.7배밖에 안 됩니다. 1 이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포스코 관련주에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공방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다면 인플레이션 포함해서 이제 1,000원이 아니고요.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 쪽에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레고캠 바이오. 네, 레고캠 바이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들은 여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바이오라는 거는 사실 잘 때 정말 달지만 쓸 때 정말 쓰죠.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못난 기업들은 다 죽었습니다. 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겠지만 일단은 다 가고 이제 여기서 집중적으로 수급을 받을 만한 기업들 위주로 컨택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아마케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아마케가 개최되는 순간 재료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전까지 4월에 먹거리를 찾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2차 전지도 또 오르겠고요. 자동차, OLED 다 순환매가 있는데 그 중에 바이오가 시세를 받았을 때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즉 이제 고점에서 돌파가 나온 구간이 아니라 바닥에서 지지가 나온 기업들 위주로 컨택을 하시게 되고 일정 맞춰서 그 일정 전까지 수급을 한번 노려보시기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고요. 이제 14일부터 19일까지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가 공동 후보 물질을 좀 공개할 예정입니다. 매번 데이터는 잘 나왔고 있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단 그런 이제 기업들 말고 이제 사실 외형적으로나 이제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몰이가 계속적으로 좀 가능하고 매번 기술 수출의 강자였기 때문에 이번도 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하단부 지지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봉이 일단은 딱 34,000원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거고 사실 바이오 여기서 이제 이 좋은 시장에서 바이오를 갖고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어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바이오를 가지고 오셔서 놀랐습니다.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레고캠 바이오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 두 분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잡아보셨어요? 예. 크루즈 여행 제가 떠난다고 했잖아요. 크루즈 여행 출항하자마자 예. 패밀리분한테 200%를 드렸습니다. 이미 드렸어요? 네, 지금 200% 수익 내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급등주 매매를 저는 뺑뺑 매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뺑뺑 매매도 치면 계속 수익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지금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유명한 게 10분의 사나이죠. 치자마자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다릴 때 먹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점이 나올 때 드리면 얼마 안 있다가 팡 쳐버립니다. 그 점을 알고 가시면 되겠고 조금 이따 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는 하루에 한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그래요? 순환매 타기 너무나 좋고 지금 사실 시장 자체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폴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잘 차리면 되죠. 지금은 이제 주도 섹터 정도 위주로 컨택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물려도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서 이제 매일매일 수익이 나기 사실 이제 구성만 잘해놓으면 한두 종목 정도는 분명히 시세를 강하게 받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 꽃놀이도 좋지만 일단은 무방에서 어떤 섹터가 어떤 순환매에서 어떻게 테마를 잘 타야 되는지 혹은 외형적으로 어떤 섹터가 잘 나오게 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이제 놀지 말고 이제 사실 끝나고 이동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 방송 참여하신 후에 꽃놀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치만 어드바이저 함께 했고요. 다음 주도 이 두 분이 같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